안녕하세요. 서울 덕성기술학원입니다. 오늘은 가정평가형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에는 검정형이 있고 가정평가형이 있습니다. 검정형 같은 경우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죠. 학력이라든가 경력의 요건에 따라서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 2학년 졸업 예정자 라든가 또는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장 경력 2년 이상이 있어야지 이제 그 산업기사 응시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그 평가 방법은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라든가 또는 작업형이라든가 또는 복합형이라고 해서 응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합격 기준을 보게 되면 필기는 필기 실기 동타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을 해야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합격이 되면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국가기술 자격증에 보면은 자격 종목하고 본인에 대한 인적 사항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정평가형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가정평가형 자격증이 현재 나온 지 한 10여 년 정도가 됐습니다. 점진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이제 가정평가형에 편입이 되면서 현재는 이제 다양한 이런 가정평가형 자격증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이제 가정평가형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응시 자격이 없어요. 이 가정평가형 자격증을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600시간 이상의 가정 이수를 하게 되면은 그 가정에는 이제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기관으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자격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내부 평가, 외부 평가가 있어요.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해서 내부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부 평가는 이제 수료를 하는 과정에서 NCS 능력 단위에 맞춰 가지고 내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외부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가정평가의 자격증 같은 경우에 이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둘 다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 기준은 내부 평가, 외부 평가를 다 응시를 해서 합쳐서 평균 이제 80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면 가정평가의 자격증을 획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가정평가형 자격증을 받게 되면은 일단 이제 검정형 기재 내용이 있어요. 검정형에 해당되는 이 기재 내용, 자격 종목이라든가 인적 사항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 기간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 기간, 그리고 이수 시간, 그리고 NCS 능력 단위명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자격증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어떤 교육기관에서 어떠한 NCS 능력 단위에 대해서 몇 시간 이상을 이수를 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훈련 기간은 이제 언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명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검정형보다는 가정평가형 자격증을 체득하게 되면 어떤 취업을 할 때 취업처에 이제 어떤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죠. 이런 게 좀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는 것이죠. 검정형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계설계 산학기사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졸업 예정자 졸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건이 붙게 되죠. 아니면은 기계 관련 업체, 기계 설계와 관련된 그런 업체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어떤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 기능사를 취득하면 1년 이상 경력, 고등학교 졸업하면 2년 이상의 경력, 이런 이제 경력들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한데, 가정평가원 같은 경우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전공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기계 설계 분야로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이수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한 이제 NCS 능력단위라고 하는 게 NCS 능력단위라고 하는 것은 기업 현장에서 기계 설계 분야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시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교육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장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전공을 하지 않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이 과정을 이수하면서 기계 설계 분야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 단위들을 이수하고, 또 실무 위주의 교육입니다. 가정평가형은 실무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을 해서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취업 시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검정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바로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운전면허와 같은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운전면허 취득했다고 바로 자가 운전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좀 몇 년 뒤에 운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검정형 같은 경우도 꼭 이번에 취득을 해서 바로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취득을 해놓고 내가 다른 부족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검정형을 응시하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좀 내가 좀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 반면에 가정평가형은 바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전공과 불문해서 바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의 교육을 받고 바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는 그런 흐름의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정평가형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검정형 평가형으로 취득한 사람보다 더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가정평가형을 취득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검정형보다는 이제 장점은 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가정평가의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좀 취업하는 바로 취업을 목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정형과 가정평가형에 대한 차이점 겸해서 가정평가형 자격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가정평가형 자격증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어떠한 교육기관이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좀 해보셔야 될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육기관을 선정을 하고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내부 평가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이제 자격증은 현재로서는 이제 국비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 내일배움 카드라고 하는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 즉 고용센터에 여러분들 해당되는 지역의 고용센터의 담당자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한 교육을 신청을 하시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의 자격증이. 저희 서울 덕성기술학원에서는 이번에 기계설계 산업기사 가정평가형 자격증 과정을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을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기계설계 산업기사 가정평가형 자격증에 능력 단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능력 단위들이 있는데, 이런 능력 단위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무 위주의 능력 단위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실무 단위의 능력 단위의 교육 중에서 기계 설계이기 때문에 주로 도면 생성과 관련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좀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도면 작업, 2D, 3D 모델링을 가능하도록 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CAD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솔리드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D, 3D 부품도와 형상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이제 그 도면 작업, 그리고 이제 도면 작업을 통한 이제 관리, 그리고 이제 그 설계, 그리고 검토, 최적화, 이런 부분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계 동력 전달 장치에 관련된 기계 요소 부품, 그리고 KS 규격 적용, 그리고 이제 그 정밀 측정, 이런 파트의 능력 단위로 이루어져서 실무 교육이 이루어질 거고요. 또한 이제 그런 능력 단위에 맞춰서 이제 내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교육 내용과 관련 그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그런 이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외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부 평가, 외부 평가 있다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교육을 받으면 내부 평가나 외부 평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능력 단위들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제 가정평가형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내일배움 카드, 국민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고 이 교육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자비 부담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장점이고, 또 그 개인에 따라서는 또 이 자비 부담 면제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비 정도의 이제 지원금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개인이 자비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죠.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가정이기는 합니다. 예. 기계 설계라고 하는 분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생산 현장, 즉 제조, 자동차, 반도체, 조선, 환경, 또 다양한 플랜트 분야에 있어서 기계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 기계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도 기계 설계라고 하는 분야, 이 분야가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계 설계 분야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격증이 기계설계 산업기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사회가 이제 변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도래하는 시대들이, 그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복합화, 융합화 이런 이제 추세의 그런 기술들이 총망라한 게 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계 설계라고 하는 그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무시될 수가 없죠.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하더라도 어떤 뭐 기술의 어떤 복합화, 융합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기계 설계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포괄적으로 경력을 쌓고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단계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단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계 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모든 이런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최첨단 산업 현장에 있어서 기계 설계는 이제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부터 공부하시고 거기에 또 하나하나 또 경력을 쌓아서 올려서 전반적인 어떤 경력을 쌓아가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기계라고 하는 분야는 이제 굉장히 폭이 넓은 이런 분야입니다만 다양한 그런 분야에 있어서 기계 설계를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여러 분야에 초석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계 설계라고 하는 걸 공부해 볼 또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가정평가형 자격증을 본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총 훈련 시간이 650시간입니다. 650시간이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 정원은 한 20명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50시간에 대한 총 교육비가 417만 8,200원 정도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국민내일병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 가정을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 금액 전액을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고요. 이렇게 또는 개인적으로 나 관심이 있어. 나 기계설계 산업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할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볼 거야. 꼭 지원을 안 받아도 그런 분들도 이제 자비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검정용으로 기계설계 산업기사를 준비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공자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전공자라 하더라도 이 검정용은 현재 한 20여 년 정도 가까이 문제들이 필기 문제죠. 실기 문제는 해당이 안 되고 필기 문제들은 공개가 되면서 보면은 점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격증이 필기 합격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지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높아졌다 낮아졌다 뭐 이런 부분이 해년마다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일전적으로 전공자라 하더라도 검정형으로 기계설계 산업기사를 시험 봐서 필기 합격하는 게 예전보다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계설계라는 분야 쪽으로 진출을 해서 어떤 토대를 쌓고 그 토대 위에다가 하나하나 다른 경력들을 쌓아 올려서 여러분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제조, 자동차, 건설, 반도체, 조선, 환경 등등 여러 분야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또 경력을 쌓고 또 진로들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전공자라 하더라도 이런 과정들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주면 훨씬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업자들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료 교육이 이제 가능할 수 있다. 단 여러분들 거주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저희 쪽에 와서 이제 1차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가정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이 가능할 건지 결정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제 작업은 기계 도면 작업이 됩니다. 2D, 3D. 2D는 이제 부품도 그리고 3D는 형상 입체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오토캐드와 솔리드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런 이제 도면 작업을 토대로 해서 도면을 분석할 수 있고 그다음 그 도면을 또 검토할 수 있고 또 그런 도면들을 관리할 수 있으면서 기계 요소 부품들을 설계할 수 있고 정밀 측정 마이크로미터라든가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이제 3D 측정기와 같은 이런 측정기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실무적인 것들을 실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도면 작업에 있어서는 주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동력 전달 장치, 기계 요소 부품들로 이루어진 이제 기계 장치들이 있죠. 그런 기계 장치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타 이제 치공구 장치라고 하는 이런 도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이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 이제 잘 좀 명확하게 좀 소개를 해주고, 또 자격증 말씀드렸죠. 가정평가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 가정평가 자격증에는 서울덕성기술학원에서 이런 이제 교육들을 언제 몇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서 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게 명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 이제 그냥 말로만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것이 이제 명기가 되어 있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확실한 이런 이제 어필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저희 교육기관에서 이제 수료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본원에서는 최대한 취업 지원을 할 것이다. 뭐 100%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이 과정의 수강생 훈련생들을 모집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를 해서 수료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이런 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이제 취업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취업 지원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를 통한 여러분들의 정확한 상담,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향, 취업 분야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해보도록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분야에 대한 최적화된 그런 이제 직업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또 집중 취업 상담을 통해서 취업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개인마다 취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취업 알선 및 모의 인터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와 이제 산업 협약을 맺고 있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저희 쪽에 취업을 의뢰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 그런 취업 업체들의 여러분들의 그 이력을 소개를 함으로써 이제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직업 상담 및 진단 부분에서는 이제 입학 전 초기 상담이 있습니다. 입학 전 초기 상담, 초기 상담을 사실은 통과를 해야 이 분야에 이제 적합하냐, 기계 설계라고 하는 분야에 여러분들이 성향이 맞는지, 적성이 맞는지, 그죠? 적성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고, 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면담이 진행이 되고, 이 면담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교육 과정에 이제 수강생들이 선정이 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직업 훈련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교육 과정 중에서 또 본인들이 또 잘하는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잘하는, 그리고 잘 안 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또 잘 되고 있는 분야 쪽을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해서 그 분야에 맞춰서 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선생님과 또 직원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취업 상담 및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취업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이제 취업을 위해서 이제 같이 노력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직업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모의 면접까지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저희가 이제 6월 1일부터 교육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6월 1일부터 교육이 시작이 될 예정이고, 교육은 가능하면 이제 5월 중순경에 이제 모집 인원은 5월 중순경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 내율보험 카드를 여러분들이 발급받는 데 있어서는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거주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2, 3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5월 중순경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국민내율보험 카드를 받기 위한 그런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돼버리면 6월 1일에 개강하는 데 있어서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그 고용센터 방문하시고 저희 쪽에 와서 상담 받으시고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월 중순 이후에 이제 오면 방법이 있죠. 없을 수가 있어요. 개인 자비 부담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육이 6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가 10월 중순경에 좀 마무리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10시에서 5시 사이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교육이 이루어질 그런 예정에 있는데 이런 기간들은 조금 이제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 학원 사정에 따라서 조금은 뭐 가정이 변경될 수 있는데 스타트하는 이 6월 1일이라고 하는 일자는 변경이 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하루에 몇 시간 수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이 종료되는 시점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거는 좀 더 저희가 최적화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쭉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으면 오셔서 듣고 또 이제 개인 상담을 또 이때 다 해드리니까 오셔서 뭐 본인이 이런 가정을 교육을 받는데 적합한 사람인지 또 이걸 교육을 무난하게 내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또 취업은 또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은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매주 토요일마다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만 요거 외에도 아무 때나 이제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정평가형 자격증에 대한 설명의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